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인생의 새로운 막을 올리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결심하지만 왜 매번 실패할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그 정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목차의 모든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여러분의 뇌구조를 바꾸고 인생을 최적화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1년 뒤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단 1%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1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습관 쌓는 법. 습관은 과학이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습관의 작동 원리, 즉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우리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고안해낸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단 2%만을 차지하지만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 어떤 발부터 내디딜지, 칫솔질은 어떤 각도로 할지 매 순간 고민해야 한다면 뇌는 금방 과부하에 걸려 마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반복되는 상황을 포착하면 이를 자동화된 루틴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과학적 본질입니다. 습관은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입니다. 과거의 특정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고민 없이 그 방식을 꺼내 쓰는 것이죠. 따라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를 새롭게 배선하는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습관을 의지의 영역이 아닌 설계의 영역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1%씩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도약과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1%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딱 1%씩만 어제보다 나아진다면 1년 뒤에 여러분은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은 처음보다 무려 37배나 더 성장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복리 효과입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작은 습관들도 매일 쌓이면서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오늘 운동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근육질 몸매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중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운이 좋았다거나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번의 사소한 시도와 지루한 반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를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대나무가 싹을 틔우기 전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만 내리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습관도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음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얼음 상태입니다.
하지만 0도가 되는 순간 얼음은 녹기 시작하죠. 영하 1도에서 0도로 올라가는 그 1도의 차이가 거대한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체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구간을 낙담의 골짜기라고 부르며 포기하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에너지는 응축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지루한 과정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온도가 0도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기를 가하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에게는 시스템이 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금메달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집니다. 하지만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시스템은 우리를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목표에만 집착하면 목표를 달성한 뒤에 허탈함에 빠지거나 다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면 과정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목표라면 단순히 알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잠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분 좋은 활동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목표의 수준을 높이지 말고 시스템의 수준을 낮추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습관은 결국 나라는 정체성을 쌓는 일.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습관은 정체성을 증명하는 투표와 같습니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투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표가 쌓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습관을 들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습관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습관이 뇌에 새겨지는 4가지 원리.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4가지 단계의 순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신호, 갈망, 반응, 보상입니다. 이 4단계는 뇌가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 거치는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먼저 신호는 뇌가 보상을 예측하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리는 것이 신호입니다. 두 번째 갈망은 그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동기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궁금해지는 마음이 갈망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실제로 하는 행동입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확인하는 것이 반응입니다. 마지막 보상은 행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 보상입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뇌는 신호와 보상을 강력하게 연결합니다. 나중에는 신호만 봐도 자동으로 반응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이 4단계 중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파악하고 그 고리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꿀 4가지 법칙. 제임스 클리어는 뇌의 4단계 원리를 바탕으로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법칙들은 습관을 설계하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신호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의 신호는 눈에 띄게 하고
나쁜 습관의 신호는 숨겨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갈망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결합하여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세요. 세 번째 법칙은 반응을 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항을 줄이고 환경을 설계하여 시작을 만만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 법칙은 보상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뇌가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게 만드세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이 법칙들을 적용하고 반대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이 법칙들을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게 하고 매력 없게 만들고 하기 어렵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내 삶을 최적화하기 위한 습관 점검.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관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삶을 최적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습관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이 나를 내가 원하는 미래로 데려다주고 있는지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습관 점검표를 작성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적고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삶을 데이터화하여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닌 명확한 수치와 기록으로 내 삶을 직면할 때 비로소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적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겐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목적지 없이 걷는 것은 방황일 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올바른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법칙들은 바로 그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궤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지도를 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립니다. 의지력만 강조하는 지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환경 설계와 뇌과학에 기반한 올바른 지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언제 쉬어야 할지, 어느 길에서 마찰을 줄여야 할지 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도가 혹시 낡은 의지력 지도는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새로운 지도를 펼치는 순간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쁜 습관을 부정하거나 자책하며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출발점은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야식을 먹는지, 왜 운동을 미루는지에 대해 비난 대신 관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구나. 혹은 내가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미루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에너지를 분석하는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라. 지도를 펼치고 현재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1%씩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정체성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매일 한 문장을 쓰는 방향으로 걸으세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대한 길이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유일한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나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삶의 에너지는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생기고 그 관성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시작을 최대한 쉽게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2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모든 습관은 2분 안에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화 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뇌에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일단 문을 열고 나가면 길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주 작게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했는가? 나는 매일 1%의 성장이 주는 복리의 힘을 믿는가? 나의 환경은 좋은 습관을 위한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습관을 시작하기 쉽게 2분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결과보다 매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실패했을 때 즉시 궤도로 돌아올 회복 탄력성을 준비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며 여러분의 오늘을 점검해 보세요.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변화는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제2부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인생을 바꾸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4가지 강력한 법칙 중 그 첫 번째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왜 아무리 결심해도 습관을 만들기 어려울까? 우리가 매번 새해 결심이나 다짐에 실패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뇌가 마주하는 신호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야, 혹은 나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는 우리 뇌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극도로 아끼려 하는 성질이 있어서 명령이 모호하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기존의 편안한 상태, 즉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동기부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한 그룹보다 언제 어디서 운동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그룹의 실천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모호함은 지연의 가장 큰 친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결심의 강도를 높이려 애쓰기보다 결심의 구체성을 극한으로 높여 뇌가 고민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 행동과학자들은 이를 실행 의도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문장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퇴근 후 저녁 7시에 거실 요가, 매트 위에서 30분 동안 운동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순간 그 특정 상황 자체가 우리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저녁 7시라는 시간과 거실이라는 장소가 결합되면 우리 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만 사실 의욕은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의 설정은 의욕이라는 변덕스러운 감정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호한 소망을 명확한 실행 지침으로 바꿔보세요. 기존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짝지어 주기. 새로운 습관을 우리 삶에 안착시키는 가장 영리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습관 쌓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매일 숨쉬듯 하고 있는 익숙한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바로 이어붙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미 오랫동안 반복되어 단단하게 굳어진 신경망들이 존재합니다. 양치질하기, 커피 마시기, 신발 신기 같은 것들입니다. 습관 쌓기는 이 튼튼한 신경망의 기차에 새로운 습관이라는 객차를 슬쩍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하겠다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나서 바로 1분 동안 명상을 하겠다라거나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겠다와 같은 식입니다. 현재의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부르는 강력한 신호이자 닷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일상의 흐름을 활용하여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내 루틴 속에 슬쩍 습관 밀어넣기. 습관 쌓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비결은 기존 습관과 새로운 습관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A는 기존의 평온한 아침 루틴을 너무 강하게 흔들어 뇌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습관은 스며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 그 짧은 순간들 사이에는 수많은 틈이 존재합니다. 그 틈 중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슬쩍 끼워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어라고 한 문장 말하는 습관은 기존 세수 루틴에 완벽하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습관이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동화될 때 그 변화는 의식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잘 쌓인 습관은 단단한 틀이 된다. 하나의 습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넘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처음에는 단 1분의 명상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책 읽기 5분을 붙일 수 있고 다시 그 뒤에 오늘 할 일 적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립된 습관들은 삶의 단단한 틀을 형성하며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런 습관의 틀이 완성되면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에도 이미 짜인 시스템 덕분에 최소한의 올바른 행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이 고갈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평소에 쌓아온 이 단단한 틀입니다. 여러분만의 견고한 습관 사슬을 만들어 보세요. 사슬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인생의 방향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하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약 40% 이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행동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습관 점검표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행동 옆에 이 습관이 나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중립적인지 표시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행위, 커피를 마시는 행위, 무심코 손톱을 깨무는 행위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변화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적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하루를 낱낱이 파헤쳐 보세요. 또 핸드폰 하고 있어 라고 외치는 힘. 나쁜 습관을 멈추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행동을 소리내어 말하는 확인하기 기법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만 할 때보다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무심코 과자에 손이 갈 때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스트레스 때문에 과자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라고 크게 말해보세요. 일본의 철도 기관사들이 신호를 확인하며 손으로 가리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인지 오류를 줄이고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말로 내뱉는 순간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충동이 이성의 영역으로 옮겨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현재의 상태를 들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행동을 제어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입니다. 침대 옆에 책을 두면 자연스레 읽게 된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에서 환경 설계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감각보다 시각적 신호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여러분의 시야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책을 가방 속에 넣어두거나 서재 깊숙이 꽂아두지 마세요. 잠들기 전 머리맡이나 식탁 위 혹은 화장실 문 앞에 두어보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거실 한복판에 펼쳐두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시험하지 마세요. 환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게 만드세요. 신호가 분명하게 노출될수록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좋은 신호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변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점검하기.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주방에 간식이 놓여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손이 가고 거실 소파가 텔레비전을 향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공간에는 하나의 용도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책상은 오직 공부만 하는 곳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해 보세요. 공간과 습관이 1대1로 결합되면 우리 뇌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특정 행동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공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을 뒷받침해줄 환경으로 세팅하라. 성공적인 습관 형성은 의지력의 승리가 아니라 환경 설계의 승리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매번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도록 주변을 미리 세팅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방에 물병을 하나씩 배치해 두는 식입니다. 환경 세팅은 미래의 나를 돕는 가장 자상한 행동입니다. 아침에 바빠서 비타민을 챙겨 먹지 못한다면 정수기 바로 옆에 비타민 통을 놓아두세요. 마찰을 줄이고 신호를 강화하는 이 작은 설계들이 모여 습관 형성의 치트키가 됩니다.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세요. 환경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떠밀어주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TV 시청과 일하기가 겨루는 환경이라면 한 공간에서 서로 상충하는 신호가 공존할 때 우리 뇌는 항상 더 쉽고 즐거운 쪽을 선택합니다.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책상 위에 만화책이 놓여 있거나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면 집중력은 순식간에 흩어지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거나 유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는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일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서랍 깊숙이 넣으세요. 유혹의 신호가 눈에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중력과 생산성은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아예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호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원한다면 신호를 눈에 띄게 크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신호를 보이지 않게 숨기세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습관을 쌓아 올리며 시각적인 신호를 강화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순간 일상은 여러분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호 하나를 선명하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필요한 습관과 원하는 습관을 짝지어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기대할 때 더 강력하게 분출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를 이용해 유혹묶기라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한 습관과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습관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메일을 3통 확인한 후에만 커피 한 모금을 마시겠다라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뇌는 지루한 이메일 확인 작업을 즐거운 커피 시간과 연결하여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보상이 예상되는 순간 우리 뇌는 그 행동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보상으로 설정해 보세요.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을 불어넣는 동기부여 의식. 습관을 시작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아주 짧고 즐거운 의식은 뇌의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를 동기부여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좋아하는 향의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특정 음악의 첫 소절을 듣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크림과 공부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이 행동을 수십 번 반복하면 우리 뇌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이제 몰입할 시간이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루틴을 통해 긴장을 풀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가장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로 순식간에 전환해 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효과도 있는 법이다. 우리는 흔히 인내와 고통이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습관의 세계에서는 재미가 없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운동법이라도 여러분이 그 과정을 진심으로 싫어한다면 뇌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반대로 조금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결국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장기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어려운 전공 서적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소설이나 만화책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책을 펼치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과 연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재미를 붙여 습관의 뿌리가 내리면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즐거움이 곧 지속성이고 지속성이 곧 탁월함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나쁜 습관에 자꾸 손이 가는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그 행동이 일시적으로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폭식을 하는 습관은 사실 음식 그 자체보다 하루 동안 쌓인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중독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갈망의 표현일 수 있죠. 자신의 나쁜 습관 뒤에 숨겨진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망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면 나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더 건강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행동만 억제하는 것은 댐을 손바닥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마인드셋 전환으로 나를 설득하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뇌의 화학작용을 바꿉니다. 오늘도 운동하러 가야 해라는 말은 의무감과 피로를 유발하지만 오늘 건강해질 기회가 생겼어라는 말은 감사와 기대를 유발합니다. 해야 한다 have to를 하게 된다 get to로 바꾸는 이 사소한 마인드셋의 전환은 습관의 매력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금연 중인 사람이 담배를 참는 중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흡연자로 정의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 비흡연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여러분의 권리이자 축복으로 재정의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로 나를 설득할 때 뇌는 더 이상 그 습관을 침입자로 여기지 않고 소중한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일단 시작하게 하는 힘, 2분 규칙.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시작의 무게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어떤 습관이든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마라톤 완주가 목표라면 운동화 끈 묶기에서 멈추고 책 한 권 읽기가 목표라면 한 페이지 읽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관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일단 운동화 끈을 묶으면 밖으로 나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일단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면 다음 장을 넘기기가 수월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가 시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려면 일단 그 행동이 여러분의 일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최적화할 수는 없습니다. 2분 규칙으로 여러분의 뇌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문턱을 낮추세요. 성급한 마음에 2분을 초과한다면 처음 습관을 시작할 때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2분만 하기로 해놓고 1시간 동안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면 다음날 우리 뇌는 그 행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습관의 초기 단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거르지 않았느냐가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더 하고 싶어도 딱 정해진 아주 작은 양만 하고 멈추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일 또 하고 싶은 마음, 즉, 기분 좋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습관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의 게임입니다.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가 단단하게 깔릴 때까지는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하지만 매일 하는 것만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결정적 순간을 장악하라. 우리의 하루는 몇 가지 결정적 순간들에 의해 방향이 결정됩니다. 퇴근 후 현관문에 들어서서 거실 소파에 앉느냐, 아니면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느냐는 단 5초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이후의 3시간을 결정합니다. 소파에 앉으면 넷플릭스를 보게 되고 운동복을 입으면 헬스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정적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이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적 순간에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환경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운동복이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고민 없이 운동복을 입게 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 어떤 찰나가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지 파악하고 그 순간의 선택을 가장 쉽게 만드세요. 실패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를 마찰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려면 아주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설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본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을 전원을 꺼서 다른 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식입니다. 다시 켜고 가지러 가는 그 귀찮음이 나쁜 습관을 막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의 마찰은 제로로 만드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을 하고 싶다면 명상 방석을 침대 바로 옆에 미리 깔아두는 것입니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환경이 여러분의 행동을 강제하게 만드세요. 마찰력을 다루는 사람이 인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한다. 행동 변화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법칙은 보상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당장 사냥감을 잡아야 생존할 수 있었기에 우리 뇌는 미래의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 운동, 저축, 공부은 보상이 항상 늦게 나타납니다. 이 시간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마친 직후에 아주 작은 즉각적인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계획한 업무를 끝냈다면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거나 5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뇌가 이 행동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 라고 즉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족감이 느껴지는 행동은 뇌가 기억하고 다음에도 기꺼이 반복하려 합니다. 성장을 시각화하는 습관 추적기. 습관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를 위해 헤빗 트래커나 습관 추적기를 사용해 보세요. 달력에 그날의 습관을 완료했을 때 커다란 XX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적인 흔적들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낍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고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시각화된 데이터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 증명해주는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오늘 하루가 비록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지에 남겨진 이전의 성공들을 보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하루를 거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에휴,
이번에도 망했네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절대 2번은 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1번 거르는 것은 사고이지만 2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나쁜 습관의 시작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바쁜 날에는 이분 규칙을 활용해 아주 조금이라도 하세요. 스쿼트 50개를 못하겠다면 1개라도 하고 기록지에 표시하세요. 0이 아닌 일을 만드는 것이 습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유연한 지속성을 선택하세요. 습관은 시스템이자 정체성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아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호를 분명하게, 습관을 매력적으로, 시작을 쉽게, 그리고 보상을 만족스럽게. 이 원칙들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기술을 넘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습관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투표와 같습니다. 매일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독서가라는 정체성에 투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수가 쌓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인생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너무 큰 도약을 꿈꾸지 마세요. 매일 단 1%의 성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부 지속적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 구축하기. 오래가는 습관을 위한 마인드셋.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평생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초기에 열정을 불태우다 금방 지치는 이유는 습관을 하나의 숙제나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습관이 나의 일부, 즉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일어납니다. 오래가는 습관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바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0kg 감량이나 2억 모으기와 같은 결과 지향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동기부여가 급격히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표에 어울리는 시스템을 매일 가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글을 쓰는 작가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세요. 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마인드셋이 장착될 때 여러분의 습관은 의지력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때론 완벽함보다 불완전한 날들이 낫다. 완벽주의는 습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한 날 스스로를 비난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 형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의 발휘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최악이거나 정말 바쁜 날에도 단 1분만이라도 습관을 실천하세요. 완벽하게 50분을 운동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날에도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서 5분만 머물다 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습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투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날의 실천은 여러분의 뇌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끈기 있게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불완전한 실행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1000배는 낫습니다. 일주일이 아닌 1년을 내다보는 힘. 우리는 보통 짧은 기간의 변화에 열광하고 장기적인 변화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곤 하죠. 하지만 습관의 열매는 복리로 자라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변화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시기를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얼음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 도까지 변할 때는 녹지 않다가 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녹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의 작은 노력이 1년 동안 쌓였을 때 나타날 그 거대한 복리 효과를 믿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일희일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스템의 힘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습관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예스는 책임, 노는 결정이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우리 삶에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우리가 무언가에 예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노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를 지키겠다는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성공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에 능숙합니다. 자신의 핵심 습관과 목표를 방해하는 사소한 부탁이나 유혹에 대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습관을 실천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예스라고 말하기 위해 덜 중요한 일들에 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계획된 실패는 회복도 빠르다.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야근, 가족 행사, 질병 등으로 인해 습관의 고리가 끊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계획된 실패 마인드셋입니다. 실패를 아예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즉시 궤도로 돌아올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가장 유명한 원칙 중 하나는 절대 2번은 거르지 마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운동을 못했다면 그것은 사고입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거른다면 그것은 새로운 나쁜 습관의 시작이 됩니다. 실패한 그 순간 바로 다음의 성공을 준비하세요. 실패를 자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세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유연하게 내 삶의 궤도에 따라. 습관은 우리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단계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와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나이가 드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기존의 습관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도 지금은 육아 때문에 10분밖에 낼 수 없다면 10분에 맞게 습관을 축소하고 변형해야 합니다. 융통성 없는 고집은 오히려 습관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궤도를 살피며 현재의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습관의 강도와 형태를 조절하세요. 핵심 정체성만 유지한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연함이야말로 습관을 평생 지속하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1년 후 나의 성장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1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미리 상상하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줄었는가 같은 결과가 아니라 나의 태도와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들을 넣어 보세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명상하는 사람인가?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졌는가? 나의 공간은 나의 좋은 습관을 돕는 구조로 바뀌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습관은 1년 뒤에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곧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록 습관을 완성해줄 실전 도구들, 습관 점검표와 헤빗 트래커 활용법. 부록의 첫 번째 도구는 습관 점검표입니다. 종이나 앱을 활용해 매일 실천 여부를 시각화하세요. 가시적인 기록은 뇌에 즉각적인 보상을 주며 빈칸을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사슬을 끊지 말아라는 원칙을 지키며 여러분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실행 의도와 습관 쌓기 템플릿. 자신만의 실행 의도 문장을 만드세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형식을 채워 넣으세요. 또한 습관 쌓기 템플릿인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하겠다를 활용해 하루 일과를 설계하세요. 이 간단한 문장들이 여러분의 의지력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환경 설계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집과 사무실을 점검하세요. 좋은 습관의 신호는 눈에 띄게 배치했나요? 나쁜 습관의 마찰력은 높였나요? 환경은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팅하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세요. 습관 계약서와 책임 파트너. 혼자만의 결심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 습관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목표와 보상, 그리고 어겼을 때의 벌칙을 명시하고 증인의 서명을 받으세요. 책임 파트너와 함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타인의 지지와 적절한 강제성을 활용해 습관을 완성하세요. 지금까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 뒤는 오늘보다 37배 더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며 여러분이 위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습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